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것도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조금 그냥 진도를 빨리 빼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또 왜 이렇게. 박리 정인이 박리에 하나의 우물을 두니 또 정에 하나의 정에 900묘를 이렇게 뭐 담당한다, 뭐 공급한다, 뭐 이런 뜻 같아요. 그죠? 그 가운데 공전이 있다. 우리가 정전법에서 배웠죠. 이 팔가가 모두 백묘, 사로 백묘를 갖는다. 묘로 생각하면 되죠. 한 사람당 백묘를 갖는다. 그래서 공양 똑같이 공동 생산이죠. 공전을 똑같이 노동해서 한다. 이거는 여러분 소위 말해서 북한에서 소위 말해서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정전법은 세금의 일부만 취하는 거 나머지 건 전부 다 사유재산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유재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유재산. 내가 일해서 내가 갖는다. 여러분, 내 거 아니면은 열심히 일을 안 합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생산, 공동분배는 이름은 좋고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진작이 안 돼요. 사람이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결국은 남한테 가져가는 거. 내게 없는데. 여러분, 내게 없으면은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공산주의의 이상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변형된 거죠. 사람이 갖지 않으면 여러분 깨끗해집니까? 거기에도 계급이 생기잖아요. 결국은 또. 여러분 뭐 제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나 이런 거는 잘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 여기에도 분명히 정전법에도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겨요. 다만 그 사유재산을 갖는 데 있어서 앞서서도 맹자가 지적했듯이 용단이 하는 놈이 나오기 때문에 이익을 요즘 말하면 싹쓸이하고 불법적으로 하는 자들이 나오니까 그것을 사회에서 바로 잡아주고 사회 정의가 실현되기 하려면은 그것을 어느 정도는 국가도 통제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히 양육강식의 시대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사유재산은 분명히 여기에서도 존재한다는 거. 공사가 마치 다 한 연후에 감히 그때 사사로운 것을 다스린다. 이게 바로 성공후사죠. 이게 바로 공사를 다 하는 게 성공후사. 자, 근데 알고 보면은 여러분, 먼저 개간할 때 공전을 먼저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고 맞추고 나서 자기 일도 자기네 땅도 보살피면서 공전도 같이 보살피는 거지. 반드시 여러분 성공 먼저 하고 다 끝나고 그런 농사철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동시에 다 진행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야인과 구별한 이유이다. 야인 앞에서 배웠죠. 상언, 정전, 형체의 제도. 정전의 어떤 큰 틀,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체로서 말한 것이니 정전의 형체의 제도와 및 준나라 조법을 자세히 말한 것이다. 공전은 군자한테 여기서 군자라고 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임금에서부터 공경대부들 이런 사람들 다 녹봉이 된다. 사전은 야인이 받는 바다. 그래서 성공후사는 이른바 군자와 그 지식인과 노동자의 구별을 나누는 구별이다. 이런 거죠. 군자를 말하지 아니한 것은 야인을 들어서 말한 것이니 생문이다. 생문이에요. 여기에 어떨 때는 군자 얘기만 해도 되고 어떨 때는 야인만 얘기해도 된다는 얘기죠. 위에서는 그 야와 국중의 들과 국중의 이법을 말했고 여기서는 오직 들만 다스리는 것에 자세한 것은 국중의 공법은 당세에 이미 행했던 것이요. 다만 10분의 1을 취하는 것이 10분의 1보다 지나쳤다.
그거보다 많이 했다는 거죠. 아이고 뭐 저기 뭐야 정치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 지우라든가 세금을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해야지 자기네들이 사치하고 호화롭게 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든지 많이 거두려고 하죠. 이것은 그 대략이다. 만약에 윤택지 하는 것은 이것을 윤택하게 하다. 이 정전법을 올바르게 잘 실천을 해가지고 조화롭게 하는 것은 이 자네 인군과 자네 손에 달려 있다. 이런 소리죠. 정전의 법을 제후들이 모두 그 전적을 없애버렸다. 없어졌다. 이런 뜻 같아요. 예. 이것은 다만 그 대략만을 말해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맹자 시대에 이르러서 그 문헌에 대한 거가 그 소세한 것도 맹자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는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것을 그러니까 윤택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어떠한 그 조항을 가지고서 발전시키느냐. 그래서 그것을 얼마만큼 좋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자네 인군과 자네 손에 달렸다 이런 뜻이죠. 윤택이라는 건 자 인시제의하야. 이게 바로 시대에 따라서 이랬어요. 인시제의 시대에 따라서 거기에 마땅한 것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아까도 했지만 나라 가운데는 산간벽지가 산이 많은 지역도 있잖아요. 예, 여기는 시라고 그랬지만은 지리에 따라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리에 따라서도 정전법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아주 평야지대가 넓고 그랬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우리 조선 조선 같은 나라 옛날에 그것은 산악지대였을 때는 정전법을 쓰기가 어려웠죠. 그럼 거기에 지리에 맞춰서 또 어떠한 법을 시행을 했겠죠. 예. 자, 인정에 합당하고 인정에 마땅하고 토속에 마땅해서 선왕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여시가 그러되 요 여시는 전부 다 주자 시대의 학자들이에요. 뭐 제가 주자 친구로 알고 있는데 자장자 여러분 이게 또 조금 구태의연한 또 발상이에요, 여러분. 자장자 왜 여기다가 자자를 붙였나? 또 뒤에는 이 자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사람은 장행거라는 장행거를 말하는 거예요. 장행거 북송 시절의 학자예요. 명도 이천 선생하고 같은 시대에 다 친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장행거가 명도 선생한테 자문을 구하고 학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도도 받았다고 하는 게 글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이와 같은 극존칭 자자를 앞에도 이 자도 아니고 여기는 시라고 붙였잖아요. 장시라 하지 않고 장자라고 한 거 주자라고 그러잖아요. 주시라고 안 하고 심지어는 공시다 그러고 맹시다 이렇게도 나오는데 이 사람한테 이 자자라고 하는 높은 칭호를 붙여줬죠. 그것도 모자라서 앞에다 또 붙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주자 이렇게도 또 쓰는 거예요. 자주자 이렇게 극존칭이에요. 극존칭. 이런 거는 여러분 배우면은 배울 필요가 없죠. 그냥 통상 그냥 장자 한번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장행거를 말하는 거야. 장행거가 개연히 무엇인가 마음에 느낌이 있어가 가지고서 3대의 정치에 대해서 포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3대의 정치를 실천해 보겠다라고 하는 포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높이 평가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스림의 논함에 먼저 힘쓰매 미시불 시작을 경계로서 급하게 여기지 아니함이 없다. 그러니까 경계로부터 했다는 거예요. 경계를 바로잡는 데 한다 그랬잖아요, 맹자가. 그래서 경계를 바로잡아야 된다. 거기서 법제를 강구해서 그것이 찬연하게 갖추어지니
이것을 요컨대 가히 오늘날 시대에도 실천할 수가 있다. 이거 장자가 한 얘기예요. 이 금은 뭐죠? 예, 송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송나라. 예, 송나라 우리나라 그 시대에도 행할 수가 있으니 여라고 하는 만약이라는 거예요. 만약 나를 써주기만 한다면 이런 소리예요. 이것을 들어서 놓을 수 있다. 거의 조제. 이거 계속 우리가 배웠던 거죠. 들어서 놓는다.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이것도 큰일 났네. 힘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참 뭐 제도 막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실천하기가. 예. 일지가를 인정은 필자 경계신이 아까 요 시자가 빠진 것 같아요. 예. 앞에서 우리가 했을 때 필자 경계시란데 아까 시한이 이랬는데 그 시자가 한문으로 돼 있는 건데 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빈부 불균하며 교양이 무법이면 비록 정치를 말하고자 하나 모두 구차할 따름이다. 세상에 그 난행자를 애석하게 여기는 것은 병통으로 여기는 자는 행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그 병통을 여기는 것은 미시벌 본래가 극탈 자주 부인의 밭을 빼어서 그것으로서 말로 구실이다 생각하면 돼요. 부잣들한테 세금을 많이 뺏어가지고 백성들의 나누면 주면 된다. 미시불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번 사람한테 부자들한테 세금 더 많이 걷어가지고 어려운 사람 그것이 아주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여러분 세상이 바뀔 때는 이와 같은 말로써 구실로 삼아요. 예. 그러나 이 법이 행하짐에 좋아하는 자 많으니 진실로 처리하는 데에 어떠한 수리라고 하는 건 방법을 두어서 올해 수년 동안 기약을 할 것 같으면 한 사람도 벌 주지 아니하도 가히 회복시킬 수가 있다. 다만 그것이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거 어려워 이렇게 소병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애석하게 여기는 거 그래서 비웃는 거 이런 거죠. 다만 윗사람이 행하지 아니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자, 자장자는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자죠. 이상주의. 네. 이에 말하기를 요 종이라고 하는 건 멋대로 종이에요. 멋대로. 능히 천하에 비록종 비록으로 여기서 멋대로 뜻도 있는데 비록 이에 말하기를 장행거가 말한 거죠. 비록 능히 천하에까지 온 세상에까지 비록 다 이렇게 골고루 다 실천하지는 못하나 한 고향에서 한 마을에서 경험할 것이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야흐로 여러 학자들과 더불어 고법을 의논해 가지고 밭 한 덩이 일방을 사가지고서 그것을 정으로 이렇게 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정으로 헤아려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획이 수정이라는 것은 윗사람은 그 공가의 부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물러나 그 사전으로서 경계를 바로하고 택리를 나누고 그리고 그 연법을 세워서 세금 걷어들이는 걸 세워서 저축을 많이 해서 학교를 이룩하고 여기서 또 재정 상태가 확보되어야지만이 마을의 동네의 인재들을 가르칠 수가 있죠. 그죠? 여기 뭐 사람 가르치는데 돈 안 들어갑니까? 학교 세금 다 돈 들어가죠. 예속을 이루고 그래서 구제, 환율, 재난을 구제하고 그 사람이 어려운 점을 궁일이 여겨서 후본 억말, 그 근본을 도탁게 하고 말이라고 하는 건 뭐죠? 지나치게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통제를 시킨다는 거죠. 좋기 선왕의 율법을 미루어서 당금에 가히 행할 것을 밝힌다 했어요. 당금 시대에. 당금에 오늘날의 당에서 가히 행할 수가 있다. 이 금은 송나라를 따라 그랬죠. 그래서 유지 미취 졸했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졸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했다고 해서 그거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나 안컨대 여기 주자죠. 주자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례와 경계의 양장에
맹자의 양장에 있어서 맹자의 학문이 그 직이대자, 요거 식기라는 그 큰 뜻 대략을 알 수 있는 것을 보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마땅히 그 예법이 폐계지 이후에 당해서 예법이 폐해지고 무너지는 그 후에 당해서 이미 무너진 시대에 당해서 그 제도 절문을 가히 다시 고찰할 수 없었다. 맹자 시대도 그것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자 여기에서도 마땅히 간략함으로 인해서 자세함을 이루고 옛 것을 미루어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 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해석이 아니고 이 해석은 뭐 여러분도 보면 다 알죠. 앞에서 인약, 이 쓰고 추, 구, 이 이렇게 접속사를 연결 접속사를 앞에서는 써있자 쓰고 뒤에 이를 쓰고 무슨 큰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보통 이런 식으로 글을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려고 여기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그 글자를 변형해서 쓰는 것을 좋아했다. 예. 그래서 설설어, 기왕지적, 이미 지나간 자취에 그 지나간 자취에 그 간절히 하고 간절히 요거는 요 뒤에 가면 선왕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요 선왕의 마음이에요. 예, 마음, 선왕의 어떠한 의도 또는 의도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현실적 뭐랄까 제도.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미 지나간 어떠한 제도, 흔적이죠. 흔적에 간절하지는 못했으나 능히 선왕의 마음 의도에 합당하니 진실로 가히 명세 아성의 제사다. 세상에 뛰어나고 이른 명망이 있는 그 성인 다음으로 가는 재능이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장행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론적인 얘기죠. 그런 사람들 있죠. 실천도 안 하고 뭐가 어떻게 하나.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우리가 글을 공부할 때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자도 그 지나간 자취에 하나하나 간절하게 다 추구한 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알 수가 없으니까. 문헌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공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문헌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라를 말하고 싶지만은, 뭐, 어디 송나라, 뭐, 문헌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송나라의 어떤 그것을 찾았다, 구했다 그랬잖아요. 만일의 경우, 완전히 이와 같은 흔적이 맹자 때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잖아요. 큰 틀은. 그 틀마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성현은 그것을 임으로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논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게. 공자나 맹자 때에는 이미 그래도 옛날에 그와 같은 좋은 제도 문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큰 형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이제 만약의 경우 옛 문헌이 고대의 소위 말해서 선왕의 어떠한 제도 문물이 다 없어졌으면 어떻게 했냐? 공자가 새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유가들의 이제 사고 방식이에요. 유의, 이거 참 재밌습니다.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자, 유의, 신롱의 말을 일삼는 자, 어떠한 신롱의 말을 일삼는 자, 허행이, 그러니까 허행이라고 하는 거는 신롱의 물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초로부터 등나라에 이르러서, 자, 문에 이르러서 문공한테 일러 말이로 원방지인이라는 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허행이 말이고 멀리서부터 온 사람이 임금께서 인정을 행한다는 말을 듣고 원컨대 한 일전을 받아서 당신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거죠. 문공이 그와 더불어 처하시니 그 무리 수십인님이 전부 다 갈로 만든 옷을 입고 곤루 직석하여 밥을 먹더라.
그냥 신발을 막 두드리고 자리를 짜서 이런 소리예요. 자기가 자급자족해서 그걸로 팔아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롱의 그런 무리들이 신롱을 따르는, 그러니까 전설적인 뭐 신롱을 따르는 그런 걸 했다는 거죠. 신롱은 자 염제 신롱 염제 신롱신이 이게 바로 전부 다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나와요. 황제 저기 뭐야 그 거기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전부 다 사마천의 뒤에서 해석할 때 전부 다 사마천 영향을 받은 거죠. 비로소 뇌사를 만들어 쟁이 같은 거, 쟁기 그래서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색과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말되는 것은 사마천 소위 자 여기에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사마천이 이르는 바 농가자류다 했을 때 여기서 농가가 뭐냐 이런 소리죠. 농가가 뭐냐? 농사 짓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농가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그 당시에 그 사마천이 육가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육가라고 이렇게 정한 거예요, 사마천이. 소위 말해서 유가, 법가, 명가, 음양가, 농가, 이런 식으로. 뭐 또 하나는 나중에 뭐 또 이거 말고 명가, 법가, 명가, 또 뭐 소설가도 있어요. 이거는 뒤에 나왔어요. 이 육가가 나중에 국가로 또 발전해요. 국가. 전국 시대에 이와 같은 사상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농가라는 거예요. 그 중에 농가와 같은 부류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농사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농사 짓는 사람이 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틀린 거는 아니지만 사마천이 말한 의도는 아니라는 거. 허는 성이요 행은 명이다. 종문은 발걸음이 문에 이르렀다. 인정은 위에서 말한 정지의 법이다. 전은 백성이 거주하는 바다. 맹은 농사 짓는 일반 평범한 사람의 칭이다. 갈은 모포니 천자의 옷이다. 고는 곤탁 이렇게 두들기는 것이요. 그것은 굳게 하는 것이다. 이위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팔아서 먹는 것을 공급하는 거다. 그러니까 물물교환식으로 내가 직접 만들어서 파는 거죠. 정자어로 돼 허행이 하는 바, 허행이 말하는 바, 신롱의 말은 여러분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정자의 학설이 어떤 경우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 고증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건 우리 한의학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말입니다. 허행이 하는 바 신롱이의 말은 후세 사람들이 상고의 일을 칭수를 하되 후세 사람들이 옛 것을 논하되 이 후세는 전국 시대 심지어는 한나라 때까지 이 기간이 뭐 한나라 중기까지니까 거의 한 400~500년 되죠. 400~500년 정도. 제가 그냥 이거는 숫자는 대략 이렇게 추측해서 한 얘기니까 이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후세 사람들이 상고 시대의 일을 칭수를 하는 데 있어서 칭하고 기수를 하는데 그 뜻을 잃었다. 그냥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유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남자에 보면 나왔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그 한나라 때 사람들 중기에 그 한나라 무제 바로 이전 그 상황에 있어서 한나라가 건국돼 가서 100년 그 이전의 그 시대에 뭐라 그랬냐면은 당시 사람이 위도자 도를 설명하는 사람은 신롱과 황제를 지칭해서 말하지 아니하면은 도를 이룰 수가 없었다. 말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 당시의 유행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 뜻과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가 자주 말하는 가탁했다는 거예요. 고대 성인의 이름을 빌려다가 이거는 신롱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말에 다른 사람들은 깜짝깜짝 못하죠. 이거 황제가 한 거다. 이거 기백의 설이다. 기백과 황제는 성인이잖아요. 우리 한의학에 있어서 그렇게 인식이 돼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중요한 논지. 여기서 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렵게 자꾸만 우리가 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논지를 잃었다. 예. 또는 본의. 본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은. 자, 마치 음양과 의방이, 한해학에서 말하는 음양과 그 의방이 의방론할 때 황제의 지서를 칭한 것 같다. 예.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의 한해학을 예,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예. 이미 저도 예전에 그 글을 자꾸만 우리 한의학에 대한 얘기는 없었을까 보니까 딱 황제내경에 대해서 정자가 얘기하는 거였어요. 예. 전국 시대의 어떠한 글이다 그랬어요. 글의 일부다. 예. 황제내경에 대해서. 그러나 저는 그거로 끝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나라 때 나왔던 그 황제내경에 관한 어떤 흔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현대적, 지금 고고학에서 예. 마왕대묘가 예, 이게 바로 20세기에 발굴된 거잖아요. 이게 그 진나라 말에서 한나라 초기, 한나라 때의 그 무덤을 봉분을 파헤쳐버린 게 여기서 대량으로 내경 그 침구에 관한 거, 침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침에 관한 게 영추잖아요. 영추라는 이름하고 이때 나오는 침에 관한 설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그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것이 한나라 때 그 뒤로 수나라 위진남북적으로 시대를 거치면서 결국은 수나라를 거치고 당나라 때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보는 소문과 영추라는 책이 현실적으로 세상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국 시대에서부터 당나라 때까지 무려 2000년 동안 그 책이 온전하게 그냥 똑같이 번영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침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소문이라고 해서 후세 사람들이 다 편집해 놓은 글이다. 논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경험에 의해서. 그 중에는 물론 이상한 소리도 있고. 예. 그래서 저도 황제내경에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황제내경에 대해서 그 글을 쓰고 싶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읽어보면요. 너무 허접해요. 여기다가 내 마지막 그 시간을 쏟아야 될까? 물론 저는 그 상한론과 금계유락을 쓰면서 조금 이제 부분 좀 부족한 거는 나중에 이제 한 10년 뒤에 제가 죽기 전에 증보판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물론 부분적으로 한 거지 지금 써 있는 글 자체는 저는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또 빠진 부분도 조금씩은 있거든요.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끝낼까? 아니면 황제내경에 대해서 근데 너무 솔직히면서 이거 출판 못합니다. 예. 그 중경서하고 금계유락도 책도 그 생각만큼 많이 나가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도 이런 거를 쓴다. 이거는 책 솔직히 말해서 10권 팔기도 힘들어요. 출판사 해주는 데도 없고 이런 거 가지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논지를 잃어버렸다. 전부 다 이게 바로 중국 사람들의 나쁜 버릇, 가탁하는 거. 공자가 얘기했어. 맹자가 얘기했어. 황제가 얘기했어. 아니, 요즘에는 허준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어. 자, 사상의학 같은 경우 동무 이재만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그 이면에는 무엇이 뜻이 있죠? 무슨 뜻을 담고 있습니까? 가탁했을 때는. 그러니 너희들은 입을 다물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까부지 말고 이 다물고 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라. 이것이 진리니까. 이러한 나쁜 뜻이 숨어져 있다는 거. 정자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왜 황제내경을 해서 깜빡 죽습니까? 그것을 맞는지 틀리는지 논증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가 되게끔 글을 다시 정립하고 그래야죠. 자, 질량의 무리 진상이 그 제자 신과 더불어서 뇌사를 짊어지고 송나라에서 등나라, 이제 막 또 등나라 임금이 인정을 행한다 그러니까 그냥 사방 팔방에서 그냥 그 숨어 있는 사람들이 막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인군이 성인의 정치를 행한다는 걸 듣더니 이것 또한 성인이다. 원컨대 성인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진상이 허행을 보고 크게 기뻐요. 이때 진상은 유가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예. 유생이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같은. 근데 자기가 와서 진상이 와서 딱 보니까 털을 먼저 잡고 있는 허행의 무리를 본 거예요. 무리를 보고 크게 기뻐해서 자기가 배운 것을 모두 버리고 그것을 배웠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유가라는 거죠. 유가의 공부를 버리고 그래서 보니까 신선하거든요. 그래서 진상이 맹자를 뵙고 허행의 그 말을 이루러 내와요. 등나라 인군이 이때 이제 말이 또 변하는 거예요. 정말로 어진 인군이나 비록 그러나 도를 모르더라. 현자는 자 여기서 지도자죠. 사회의 지도층을 말하는 거예요. 어진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밭을 갈고 먹어야 하며 옹손으로 먹고서 다스려야 되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주 그냥 사소한 음식으로서 정치를 해야 되니 오늘날 등나라에는 창고와 부고가 있으니 이게 다 창고죠. 이것은 여민 백성을 학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호사스럽게 하는 것이니 어찌 현하다 하겠는가? 오득현 일이오에 어찌 현을 얻었겠는가? 어찌 현하다 하겠는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옹소는 밥을 익혀서 먹는 거다. 아침밥을 옹이라고 그러고 저녁밥을 손이라 한다 그러죠. 말하자면 마땅히 스스로 불을 피워서 음식을 만들고 아울러서 백성의 일도 같이 해야 된다. 여는 아프게 하는 거다. 허행의 이 말은 은근히 음이라고 하는 은근히 있어요. 은근슬쩍 맹자가 말한 그 군자와 야인을 구별하는 법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의도였다는 거죠. 예. 맹자가 그러되 허자는 그대는 이런 소리죠. 반드시 밭을 그러니까 씨를 뿌린 연후에 벼씨를 뿌린 이후에 먹느냐? 그러다 허자는 반드시 배를 짠 이후에 그 옷을 입느냐? 그렇지는 않다. 허자는 그 갈을 입는다. 허자는 관을 썼는가? 관을 썼다. 무슨 관인고? 흰 관을 썼다. 스스로 짰는가? 아니다. 내가 일군 농산물로서 바꿨다. 그대는 어찌해서 스스로 옷을 관이라든가 옷을 짜지 아니했는고 농사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농가한테 농사 짓는 것이 으뜸이고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허자는 부증으로 밥을 찌며 속가마와 시루로 찌며 그 쇠스랑으로서 밭을 가는가? 그러다 스스로 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건 자위라고 하는 건 뭐죠? 부와 증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고 이 농사굴을 네 스스로가 만드느냐 이 소리죠. 아니다. 그래서 내가 농사지은 벼로 바꾼다. 부는 소위 자요, 증은 소위 신야다. 요즘에는 시루 같은 거죠. 예. 차는 연하다. 연은 요 연자하고도 같습니다. 제가 다 찾아보진 않는데 옆에 연소시키다 이런 뜻이죠. 철은 쇠스랑에 속하는 거다. 이 8번의 반은 여기 말을 이렇게 뒤집어서 말하면 맹자가 묻고 진상이 대답한 것이다. 서로 문답한 거죠. 속으로서 곡식으로서 이와 같은 기계를 바꾸는 것은 바꾸는 자 도야하지 도야를 그러니까 그 대장장이를 말하는 거죠. 진흙을 굽고 도자기를 굽고 농기구를 만드는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게 아니다. 도야 또한 이와 같은 장인도 또한 다시 그 속을 이 기계로서 음식물을 곡식을 바꾸는 것은 어찌 농부를 괴롭히는 것이겠느냐. 또 그대는 어찌해서 그러면 도야를 하지 아니하고 자 사에서 모두 궁중의 것을 취해서 쓰는가. 어찌 분분문연하게
분분연애는 우리도 지금도 분분하다. 그냥 여러분 얼마나 분주합니까? 이렇게같이 일일이 분주하게 어찌해서 분주하게 백공들과 더불어서 교역하는 거, 물물교환하느냐. 이 국시 가지고 여기 가서 어찌 그대가 허자가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번거로움을 꺼려하지 않고 말하기를 백공의 일은 진실로 밭을 갈고서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가 이렇게. 끝에 조금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어찌 그대는 허자는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는고 그리고 말하기 백공의 일은 진실로 밭을 갈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불가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다른 일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왜 모든 것을 바꿔가지고 내가 그것을 다 물물교환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뜻이죠. 이것은 맹자가 말하고 진상이 대답한 것이다. 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기계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야. 부증에 속하다. 도는 그 도자기를 굽는 걸 말한 거다. 야는 부처를 만드는 거다. 사는 다만 끝이다 이런 소리죠. 요거는 단지 다만 이런 뜻이네요. 혹 그 상구에 그 읽는데 혹 읽기를 위에 글과 연결시키니 사는 그 둬야 하는 곳을라고 했다. 어떤 사람들 위에서. 그러니까 요 사는 주자는 여기서 진짜 끝인다라고 했었고 이것은 자리 처소를 말한다고 합니다. 저도 처소로 봤어요 처음에. 어찌 그와 같은 그 공장에서 모두 그 궁중의 물을 취해 가지고 사용하느냐. 자, 서둘러서 이제